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본인의 몫입니다. 배우자에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배우자에게 명절에 가서 좀 미리 도와드려. 우리 부모님이 힘들잖아. 아니면 먼저 좀 살갑게 좀 해봐. 안녕하세요. 혼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명절마다 반복되는 시댁, 처가 방문을 거부해서 부부 갈등이 촉발되는데 이것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명절이 정말 지옥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시댁이나 처가를 방문해야 되는데 서로 가기가 싫어서 나는 안 갈 거야, 아니면 당신 혼자 갔다 와, 아니면 우리 각자 가자 그냥, 이런 식으로 또 다툼이 촉발되고, 배우자는 자기네 가족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생각해서 또 화가 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부 갈등이 심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것이 정말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것인지, 배우자가 시댁이나 처가를 방문하지 않아서 이것만으로 이혼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댁이나 처가를 방문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만으로 그 즉시 이혼 사유가 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속돼서 부당한 것으로 평가된다면 당연히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가 명절에 시댁이나 처가 방문을 거부했다고 해서 바로 그냥 그 즉시 이혼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의 정도, 경위에 따라서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명백히 구분해야 하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방문 거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부모나 처부모의 지속적인 폭언이나 무시, 그리고 부부 갈등이 심화된 상황에서는 시댁이나 처가 방문을 거부하는 것이 정당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시부모나 처부모가 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폭언을 하거나 나를 상당히 무시하며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있다면 내가 명절에 시부모나 처부모를 보고 싶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나의 선택인 것입니다. 물론 상대방은 그것이 폭언이 아니다,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다, 무시한 적 없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어쨌든 느낀 바가 그 정도라면 정당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이죠. 부부 갈등이 심화한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갈등이 심해져서 배우자를 쳐다도 보고 싶지 않은데 명절에 시부모나 처부모를 만나서 좋은 시간을 보내기는 어려울 수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는 시댁이나 처가를 방문하지 않는다는 그 거부가 정당한 선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부모, 처부모의 지속적인 폭언이나 무시, 모욕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하면서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으로부터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이 경우에도 이혼을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이 그냥 거부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저 싫다는 이유로 시댁이나 처가를 방문하지 않고 아예 시부모나 처부모의 연락을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아예 무시를 지속하고 있다면, 이것은 나의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해당할 것이고, 이것은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단 법원의 판단에 비추어 봤을 때 여기서의 핵심은 지속되어야 하고, 그러한 거부에 특별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그것이 단 일회성이거나 배우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어떠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면 이것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지속해서 나의 부모님의 연락을 회피하거나 무시를 하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나아가서 명절 때마다 방문을 거부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이혼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명절에 시댁이나 처가를 방문하겠다는 그 내면에는 배우자가 대리 효도를 강요하는 부분이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는 본인의 몫입니다. 배우자에게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배우자에게 명절에 가서 좀 미리 도와드려. 우리 부모님이 힘들잖아. 아니면 먼저 좀 살갑게 좀 해봐. 이번 명절에 좀 오래 있자. 우리를 좋아하시잖아. 이러면서 사실상 본인의 몫인 효도를 배우자에게 강요하는 것은 옳은 선택이라고 보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속, 강요한다면 부당한 대우에 해당할 수가 있고 이혼 사유에도 해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이러한 얘기를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라 이 부분은 이제 배우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는 영역이죠. 그래서 아예 이런 말 자체를 배우자에게 하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이 부부 사이에서 원만하게 논의되고 서로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이죠.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서로 맞춰 나갈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부모님한테는 잘 해야 한다, 효도라는 이 엄청난 대전제를 깔고 그것을 기준으로 너는 왜 이렇게 못하냐, 효도를 안 하냐, 불효자다, 뭐 이런 식으로 비난하면서 강요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혼을 논하는 이 혼인 파탄은 단 하나의 행동으로만 촉발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물론 이제 불륜같이 하나의 행동만으로 이혼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엄청난 사유가 아니라면 보통은 이제 문제 발생이 지속되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시도했지만 실패하고 그 상대방이 포기 또는 좌절에 이르렀을 때 이것이 중첩되면서 혼인 파탄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이것은 민법이 열거하고 있는 특별한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우리 기타 조항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충분히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설명드린 시댁이나 처가를 명절에 방문하지 않겠다 또는 고의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는다, 이 부분도 여기에 충분히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 발생이 지속되고 현재 포기, 좌절에 이른 상태라면 우리가 이제 증거를 잘 수집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원도 어쨌든 나의 일방적인 주장만 듣지는 않고 이것에 대한 증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거나 우리의 부모님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그러한 증거가 있다면 꼭 이를 확보해 두시고 만약의 사태를 한번 대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배우자가 명절에 시댁이나 처가를 방문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때 이것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